오늘은 제가 에이프를 리뷰합니다. 제가 지금 바이크를 탄 지 9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매뉴얼 바이크는 2015년에 처음 탔어요. 그 시작이 이 에이프랍니다. 5년째 저와 함께 했던 이 에이프가 곧 판매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 이름 봉구예요. 봉구를 평생 소장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중소형도 따버렸네요. 그래서 큰 바이크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세 대를 갖고 있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이 되고 타지도 않고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답니다. 달려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정 영상 진작에 찍을 걸 왜 그동안 안 하냐. 이게 게으르면은 좀 그래 안 해. 자꾸 애기 장가 보내는 느낌이랄까요. 그 느낌으로 애정을 담아서 야 너도 탈 수 있어 컨텐츠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뷰를 보기 전에 세진이월드 구독, 좋아요. 혼다 에이프 100이에요. 영어로는 XZ100이라고. 근데 XZ100이라고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에이프 100이라고 많이 해요. 에이프가 09년도에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제 에이프는 06년식이고요. 연식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해요. 보통 블랙 컬러가 조금 많고 화이트 컬러는 좀 레어템이죠. 에이프의 외관, 타는 방법, 뭐 조작 방법, 그리고 시트고, 뭐 연비, 속도 이렇게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둥근 헤드라이트랑 휀다랑 바퀴. 이 바퀴도 06년식 순정 타이어랍니다. 보통 에이프의 저 휀다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순정 상태에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물길이나 이럴 때 바퀴로 물이 닫혀요. 몸에 일자로 도트 무늬가 생기더라고요. 물 오지게 쳐맞았죠, 저 바퀴로. 그러니까 꼭 휀다는 내려주세요. 근데 저는 귀찮고 이 상태도 예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탔어요. 이거는 이제 기아 리턴식이라서 1N, 2, 3, 4,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순정 머플러.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킥 시동을 거실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브레이크. 이게 끝이에요. 외관은 참 쉽죠? 그래서 처음에 입문으로 타기에 참 좋은 차 같아요. 이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조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심플해서, 대신 처음에 힘든 거는 킥시동 걸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익숙해지면은 에이프를 타실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밸브인데 지금은 이렇게 온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오프. 이러면은 기름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타시다가 중간에 시동이 멈춰가지고 당황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를 온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에이프는 기름 게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감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의 상태로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비상 기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180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주유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 이 상태로 10km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밸브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데 텐덤 스텝까지 있답니다. 옛날에 대학생 때 많이 남자친구들 태우고 다녔죠. 그때 참 좋았는데.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N단 등이랑 상향등 등이랑 속도, 키로수. 근데 F는 뭐 키로수는 별로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모르시려나? 하여튼 의미가 없어요, 키로수는. 주유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고 키를 넣고 돌려서 돌려주시면은 짠 하고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기름을 넣어주시고 다시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다시 돌려서 키를 이렇게 일자로 돌리고 키 군형을 막아줍니다. 자, 끝! 이쪽 핸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왼쪽 핸들에는
이제 상향등, 하향등 등이 있고 깜빡이, 그리고 클락션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미러 있는 곳을 이렇게 거치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직 핸드폰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 벨트를 꼭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가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시동을 걸기 전까지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면은 이렇게 이게 N단 불,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상향등 불 이렇게 파란색으로 예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깜빡이, 깜빡이. 이거 소리가 진짜 귀여워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비명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런 소리. 전혀 위협감이 없이 내가 여기 있어요 하는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있으면 여자 비명 소리. 헬멧 거리. 헬멧을 여기다 걸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요. 는 걸렸죠. 그다음에 키를 돌리면은 짜잔. 간단하게 외관의 상태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킥 시동 거는 거랑 저희 포지션이랑 이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 때는 무조건 N단에 맞추고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굴려놨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씹으면 N단이에요. 근데 이게 안 가면은 그러면 단수가 걸려있는 거니까 여기 기어로 방향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N단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1단을 한번 걸어볼게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클러치를 잡고 움직이면은 움직이는데 이걸 놓으면은 탁 이렇게 다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매뉴얼을 탈 때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동 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편하게 그럼 키 온을 하고 발판을 펴주시고 여기 발판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느낌을 봤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한 번에 빠르게 이렇게 훅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죠? 포지션은 되게 편해요. 그냥 저는 오래 타다 보는데 저한테는 딱 맞는 이게 숙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허리를 펴고 지금 저렇게 시작하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숙이겠죠? 저는 편해요. 딱 저한테 안전하고. 여기 보시면은 핸들락 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훔쳐가지 말라고. 이 한 키로 다 됩니다.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신 다음에 핸들 각을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춰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잘 맞춰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돌리고 빼치면은 이렇게 핸들 락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넣고 돌리면 핸들 락이 풀리죠. 그리고 타실 때 중요한 게 이게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아 변속을 하면은 이게 시동이 바로 꺼져버려요. 내려와 있죠? 이 상태에서 단수를 변속을 하면은 이렇게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꼭 이 사이드를 올리고 기아 변속을 하시면 돼요. 다시 시동을 걸었고요. 사이드를 올리고 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 1단 되면은 이렇게 딱 살짝 톡 요렇게 1N, 2, 3, 4, 5단까지 있고요. 처음에 1단 내리고 여기 발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1단이랑 2단 사이에 N단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미세한 발 컨트롤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통 올리는 것보다 살짝 한 반 정도, 50%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딱 하면 딱딱 하면서 여기에 N단 불이 들어옵니다. 신호 대기를 할 때나 그럴 때 N단을 맞춰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속도는 진짜 잘 나가요. 이게 최고속이
보통 90 정도, 내리막길에서는 100 정도 나오고요. 오르막길에서는 한 5, 60.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베스파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속도는. 그래서 처음에 베스파를 샀을 때 얘는 100cc고 베스파는 125cc인데 별로 속도에 크게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업그레이드한 기분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친구가 기름 게이지가 없어요. 완전 아날로그 그 상태예요. 이 친구는 배터리도 없고 기름 게이지도 없고 정말 그 옛날 감성으로 타는 친구랍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는 흔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소리 들어. 그래서 뭔가 찰랑찰랑. 그리고 약간 가벼워. 그러면 기름이 없는 거. 그럼 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편한 방법으로는 이제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기름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 되는데 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흔들어봐요. 5년 정도 타니까 그냥 감으로 타게 되더라고요. 좀 가벼운 느낌이 든다 싶으면 기름을 넣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도 그렇게 기름을 넣는데 기름이 거의 액고가 난 상태에서 풀로 채웠을 때 한 7,000원 정도? 연비는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차. 이 친구는 장고장이 진짜 없어요. 되게 튼튼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작고 빠르고 고장 없이 야생마라고 부릅니다. 야생마. 베스파는 섹시하니까 야생마. 이게 엄청 가벼워서 제가 들 수 있어요. 제가 힘이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입문용으로 참 좋은 차. 여성분들도 타기 좋고 키가 작으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컨트롤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단점은 진짜 가벼워요. 엄청 가벼우니까 다리가 무날 때 좀 휘청휘청해. 큰 트럭이나 이렇게 지나간다, 버스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쑥 이렇게 마법처럼 차선 변경이 되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은 내가 차선에 하나 밀려있어.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부품 수급이에요. 예전에 단종이 됐으니까 부품 수급하는데 힘들진 않냐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고장이 잘 안 나고요. 5년 동안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냥 뭐 소모품 가는 정도? 그리고 부품도 호환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부품 수급할 때 어려운 점은 없는 편이에요. 제가 이 봉구를 타고 속초도 갔다 오고 문경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뻗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타면서 뭐 가끔씩 시동이 안 걸린 적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럴 때 빼고 그게 장거리 투어를 다니면서도 고장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아주 편안한 친구입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평생 소장하고 싶었을 정도로. 이 친구의 시트보는 71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미라주가 69cm였고 베스파가 79cm거든요. 얘가 71인데 더 약간 낮게 느껴지는 게 이 시트가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이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시트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시트라서 앉았을 때 다리 벌어지는 게 편해요. 많이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앉았을 때 조금 더 낮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이 편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뉴얼 입문으로 진짜 AF만한 바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발이 닿은 상태에서 착지성이 좋으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입문용이 아니더라도 이 AF를 가지고 튜닝을 해가지고 뭐 산도 타시고 되게 뭐 신기한 바이크로도 만들더라고요. 배선이나 이런 것도 다 쉽고 간편하고 튜닝을 하기 딱 좋은 바이크라고 하더라고요. AF 짱! 이렇게 AF 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리뷰가 필요한 차나 아니면은 뭐 제가 찍어줬으면 하는 컨텐츠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도 탈 수 있어 컨텐츠 AF편을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